네, 시장 분위기 약간 견조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후장에는 또 어떠한 종목들까지 우리가 봐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김영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한 줄 평 내신다면요? 네, 파월은 금리 인하를 바란다. 달라진 파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파월에 저는 글쎄 변동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올해 들어서는 약간의 이제 파월이 스탠스를 좀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작년까지는 항상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게 있다면 그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발언들을 항상 해왔었는데 맞아요. 올해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바라는 발언들을 좀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FOMC에서 이제 파월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2%대의 물가가 확인이 되면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 긍정적이었던 게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이제 또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또 약간은 스탠스가 바뀌는 그런 발언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그냥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던 이 구간을 보게 되면 갭으로 떴었죠. 이때 이제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아예 갭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의 급락이 나왔었던 이 구간을 보게 되면 파월이 또다시 약간의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러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건데 파월이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상반기에 금리 인하 안 하겠네? 라는 그렇죠. 이런 인식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하락을 했었던 거거든요. 또 간밤에 나온 발언을 보니까 라팔 보스틱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두르게 또 진행을 할 필요 없다. 연내 1회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다 제각각입니다. 네, 그래서 매파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또 오히려 비둘기적인 발언을 또 해줬어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는 울퉁불퉁하지만 2%대 목표치를 향해서 차근히 달려가고 있고 금리 인하 뭐 미룰 필요 없다.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데이터 보고 차분하게 결정할 거다. 약간 이러한 발언들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생겨난 상황에서 파월이 또 약간의 진정제 같은 이런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반등이 또 잘 나왔고 반도체가 또 주도하는 반등세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대로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우려감 때문에 이틀 동안의 급락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또 파월이 다시 한번 진정제를 좀 놔줬고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반도체가 또 상승이 나와주니까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아마 계속해서 올해 내내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준점은 결국에는 올해 한 6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 나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지금 워낙에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시장에서 반도체 말고 또 볼만한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뭐 로봇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화장품이라든지 뭐 피부 미용 뭐 이러한 이제 중간중간에 성장성을 가져가는 섹터분들은 나오지만 지속성을 보여주는 섹터는 지금 올해 1분기는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워낙에 이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아마 성장성에 대한 이러한 이 이슈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마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섹터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조금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상승 나오는 거 보면 최초에 HBM, 뭐 온디바이스 AI, 그걸로 CXL 시작했죠. 네, 이런 쪽으로 좀 순환을 했거든요.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HBM 돌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소재 쪽, 전공정 쪽 돌았다가 그 다음에 유리기판 쪽 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순환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소재나 혹은 이제 뭐 공정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기판 쪽,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도 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에 나왔었던 종목들은 약간의 조정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또 이후에 새롭게 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뒤따라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순환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해서 무작정 다 간다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섹터별로 나눌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섹터군 내에서도 순환이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장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가장 강한 쪽이 어디냐? 유리기판이거든요. 그렇죠.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뭐 YC캠이나 피롭틱스, 뭐 HB 테크놀로지, SKC 이러한 종목들이 다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네요, 오늘. 네, 그래서 네. 반도체도 결국에는 강한 종목들이 또 따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순환이 계속 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유리기판 다음에 어디가 될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 전공정, 후공정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소재 쪽도 그렇고 눌린 종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죠. 유리기판이 지금 이렇게 치고 가고 있는데 YC캠 오늘 상한가 간 상황에서도 따라탄다? 이런 건 또 위험한 매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 조심하시고. 네, 반도체는 지금 계속 순환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순환이 돌 다음 타자를 노리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반도체가 오늘 시장을 거의 다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사는지 되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어제 뭐 저녁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필두로 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피부 미용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실적 시즌 다가선 입장에서 좀 좋게 보신다고요. 피부 미용 쪽이 올해는 아마 전체적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다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대부분요? 예, 비올도 그렇고 뭐 클래시스라든지 예. 뭐 그다음에 뭐 VT, 원텍, 네, 뭐 네. CNR 리서치, 제이시스 메디칼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 실적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흐름을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잡으면서 계속 쭉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비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원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 보면 이거 이대로 안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는데 여전히 지금 물량이 강력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더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네. 지금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제일 나오고 좋아요, 있어요. 오늘. 네,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점 잡고 일전에 하락이 나왔었던 게 이제 악재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또 저희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잘 갑니다. 피부 미용 쪽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급 받아주면서 다 같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은 반도체 외에 살 게 많이 없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피부 미용 쪽은 실적도 좋은데 주가도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매력 있는데. 네, 상당히 크게 매력이 될 수가 있다. 매력도가 좀 크게 뛰어오를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미용 쪽은 뭐 원텍이나 뭐 VT, 뭐 그다음에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이러한 종목 한번 지켜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저는 뭐 충분히 수익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저번 주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뭐 특히나 알테오진이나 HLB 그룹주 이러한 종목들을 볼 때 약간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강조드린 부분이 뭐였냐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 저점에서 새롭게 물량 받아주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종목을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요거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랬죠. 그리고 그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지금 피부 미용 쪽들이 상승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계속 상승이 나왔었으니까 훈풍을 계속해서 즐겨주는 섹터가 되는 거고, 반도체 외에 우리가 너무 또 한 포트에만 쏠려 있으면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네.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 풀려 나온 수급들이 과연 어디가 받아주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는 뭐 화장품이나 혹은 피부 미용 쪽이 또 받아주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또 새롭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얘기 들으면서 이 피부 미용의 또 장점은 막 반도체 주도주에 막 지치신 분들께서도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한번 또 가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분위기 시장 좋기 때문에 오후장에도 뭐 이쪽으로 말씀해 주신 핵심 섹터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네. 지금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재료가 많이 부재한 상황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안 하고 네. 페포라는 또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뭐 엔비디아나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다음에 뭐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이 끌고 가주는 그림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도 이러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차례 더 재료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재료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파월이 어제 살짝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줘서 저는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파월의 스탠스는 역시나 이 물가가 좀 가라앉아야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재료가 크게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의 상승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당장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시장에서 또 주목받는 쪽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네, 그렇죠.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시장이 아마 계속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3월 달에 반도체 안 사면 우리가 심심했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런 장세가 저는 추가적으로 더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제약바이오 쪽에 워낙에 상승이 크게 좀 나왔었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중요한 부분이 새롭게 물량을 받아나가는 섹터군들, 종목군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제 HB 테크놀로지 목표가 네. 이제 달성하고 2차 맞아요. 목표가로 또 오늘 추가적으로 달성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 구간에서 이제 안내를 드릴 때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 보유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저번 주 남이따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을 새롭게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뭐 피롭틱스나 HB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생겨나면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HB 테크놀로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그림, 쭉 조용하다가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들어가 주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은 피부 미용 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택이라든지 이런 그림 보게 되면 다 같은 그림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목받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이러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을 봤을 때 저점에서 물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었고, 고점에서 블락딜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급들이 그대로 다 공중에서 분해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HB 테크놀로지 같이, 예를 들면 원택 같이 이러한 종목들이 수급을 받아주는 거니까 네. 지금 시장은 선별적으로 종목을 굉장히 잘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점. 3월 달의 그림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도체는 훈풍을 즐겨주시되 순환이 나오고 있으니 순환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추어서 올라가는 종목들 잘 고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군들이 또 새롭게 출연을 할 거거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새롭게 이 수급을 좀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어딜까? 최근에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처럼 수급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또 반도체 외에 단기 주도주가 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또 한번 골라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피부 미용처럼 관련된 종목들 또 잘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구독하시면 100% 당첨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자,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지금 화면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찍으셔도 쉽게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4만 원 상당의 통통 쿠폰과 토마토 증권통의 대표 코너들의 요약본 2주 동안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이 부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